오늘은 11.4km의 모든 구간을 걷는 내내 황홀한 해안 절경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다 트레킹 코스를 걸어볼 계획입니다. 이 코스는 과거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군사지역이었으나 시민에게 개방된 후 약 14년 동안 지자체가 갈고 닦아 모든 길이 걷기 편한 둘레길로 탈바꿈됐는데요. 제주 올레길 부럽지 않은 이번 도심 속 바다 트레킹 코스를 걸어보기 위해 부산역에 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부산역 앞에 있는 중앙버스 정류장에서 초량역 방면으로 가는 27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이 버스를 타면 환승 없이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부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 오륙도 스카이워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정류장 안쪽으로 간 뒤 우회전하여 언덕길로 조금만 올라가면 오늘 걸어볼 해안 트레킹 코스 시작점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언덕길을 오르자 절벽 바닷가 앞으로 아찔하게 걸려있는 투명 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국가명승 제24호로 지정된 바위섬 군락인 오륙도를 구경할 수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입니다. 바닥이 모두 투명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합니다. 이곳은 매일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입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5m에 달하는 유리다리가 설치된 육지는 승두말, 그리고 바닷가에 떠있는 여러 개의 섬들을 묶어 오륙도라 부르는데요. 12만 년 전까지는 육지와 이어진 작은 반도였지만 오랜 시간 파도에 의해 깎여 육지에서 분리돼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35m 해안 절벽 위에 설치된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보는 오륙도의 풍경이 참 멋있네요. 참고로 여기서는 일본 대마도도 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섬의 형태가 눈에 잘 들어오네요. 지금 구경하고 있는 오륙도는 동해와 남해를 구분하는 경계 지점으로 남해안을 따라 걷는 둘레길인 남파랑길 1코스의 시작점이자 동해안을 따라 걷는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한데요.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걸을 수 있는 모든 구간에서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펼쳐지는 해파랑길 1코스를 따라 걸어볼 계획입니다. 그럼 오륙도 스카이워크 구경을 마치고 코스를 따라 걸어볼까요? 참고로 오늘 걸어볼 구간은 부산의 토종 트레킹 코스인 갈매길 2코스와도 겹쳐 있는데요. 오륙도 스카이워크 간판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나오는 무지개 연석 왼편으로 가면 갈매길 2-2코스 종점 스탬프 찍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갈매길 여행자 수첩을 이용해 종점부터 시작점까지 총 길이 11.4km의 갈매길 2-2코스 스탬프 투어를 하며 걷는 여행을 즐겨볼 예정입니다. 이 여행자 수첩은 부산역 야외광장 2층에 있는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202호 갈매길 투어 라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매일 9시에서 18시까지 직원분이 상주에 계시며 방문하면 갈매길과 부산 명소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스탬프를 찍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갈매길 걷는 여행을 즐겨볼까요? 가장 먼저 스카이워크 뒤쪽으로 보이는 아찔한 절벽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이 절벽길 입구에는 화장실과 해파랑 쉼터가 잘 갖춰져 있으니 여기서 준비를 하고 출발하면 딱이겠죠? 쉼터를 지나면 이렇게 코리아 둘레길 간판이 나오며 이 뒤쪽 길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자 오른쪽에는 넓은 동해바다가, 왼쪽에는 잘 정돈된 공원이 위치한 개방감 있는 장소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한 부분인 이기대 공원입니다. 공원 중앙에는 해발 225m의 장산봉이 있고 외곽으로는 동해바다와 맞닿아 있는 아찔한 절벽 구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길이 험할 것 같지만 막상 걸어보면 둘레길 조성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감상하며 걷는 여행을 즐기기 아주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중간중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도 있어서 걷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는 걷기 코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부산 여행을 정말 많이 와봤는데 이런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있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참고로 지금 걷고 있는 갈매길은 2009년부터 부산시가 조성한 뒤 약 14년 동안 구간을 재정비해 2023년 1월부터 지금의 9코스 23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부산 여행을 오게 된다면 다른 갈매길 코스도 걸어보고 싶네요. 절벽길을 빠져나오면 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길을 따라갈 때에는 해파랑길 리본이나 갈매길 화살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산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해파랑길 표시를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이 구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기대의 절벽 구간을 걷게 됩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확실히 부산은 아직 기온이 많이 낮지 않아서 낙엽들이 다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쪽빛 바다와 어우러진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을 바라보며 걷는 여행을 즐기기 더 좋았습니다. 저는 국내 걷기 여행 코스 중에서 제주 올레길을 가장 좋아하는데 갈매길 이기대 코스도 올레길에 버금가는 코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걷는 내내 그 아름다움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레길 18코스의 별도봉 산책길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네요. 아찔한 절벽길 사이를 걸으며 느끼는 개방감 있는 풍경. 정말 짜릿하죠? 절벽길 반대편으로 넘어가니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전망대가 나왔네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이기대의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또 다른 기암괴석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까 봤던 절벽은 다소 경사가 심했다면 이곳에 위치한 굴곡진 절벽들은 바다와 닿는 면적이 상당히 넓었는데요. 이 바위는 약 8천만 년 전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치마 바위입니다. 말 그대로 바위의 모습이 치마처럼 넓다 해서 이곳을 치마 바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곳도 역시 멋있는 제주도 해안가 올레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나서 더욱 좋았습니다. 치마바위 건너편으로는 해운대 도심의 화려한 빌딩들도 잘 보였는데요. 발전된 도심 근처에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둘레길을 공짜로 걸어볼 수 있다니 참 횡재한 기분이네요. 치마바위를 지나 계속 데크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치마바위를 빠져나와 길을 따라가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울창한 해송숲이 등장합니다. 광활한 바다의 풍경도 물론 좋지만 향긋한 솔레음이 은은하게 퍼지는 숲길을 걷는 것도 너무 좋네요. 소나무 숲길을 빠져나오면 화장실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둘레길 중간중간에는 화장실도 있어서 편하게 걷는 여행을 즐기기 좋습니다. 화장실을 지나 조금만 더 걸으면 넓은 광장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어울마당으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인 해운대 촬영 장소 중 한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갈매길 2-2 코스 중간 스탬프 찍는 곳도 있습니다. 스탬프를 찍었으니 계속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어울마당을 지나고부터는 아까 봤던 치마바위처럼 절벽이 다소 낮은 바위길을 보며 걷게 됩니다. 지대가 높았던 이기대공원 중심부를 걸으며 봤던 풍경과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서 지루하지 않게 걷기 딱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구리를 채굴했던 광산 터도 있는데요. 당시 여기서 순도 99.9%의 질 좋은 구리가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크기는 아까 지나왔던 어울마당까지 갱도가 연결돼 있을 정도로 아주 크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옛 구리광산 터를 지나 계속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을 걷는 중간중간 위화감이 느껴지는 철책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기대공원은 군사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었으나 1993년에 완전히 개방돼 지금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출입 금지구역이었던 곳이지만 시민들을 위해 오랜 기간 관리해 개방했다는 것이 갈매길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짧은 철책길을 지나면 데크길을 연결해 놓은 기다란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길이라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도 참 멋있죠? 이곳에는 총 3개의 출렁다리가 있어서 아쉽지 않게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출렁다리를 건너 조금만 더 걸어가면 부산 국가지질공원 지질탐방로가 끝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니 멀리서만 보였던 부산 도심의 풍경이 더 가까워졌네요. 이제부터는 데크길이 아닌 도로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역시 리본과 화살표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쉽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도심길로 들어섰지만 아까 걸었던 지질공원길과 마찬가지로 계속 오른쪽에는 부산 앞바다를 두고 걷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어 갈매길 2-2 코스를 걸으면 원 없이 광활한 바다를 눈에 담아갈 수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는 커다란 배 2척도 떠 있네요. 이곳은 용호만 요람선 선착장인데요. 이 선착장에는 부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습선 2척이 떠 있습니다. 해안가를 걸으며 큰 배를 보지 못해 살짝 아쉬웠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선박을 구경할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선박 구경을 마치고 계속 바닷가를 따라 다리 밑으로 걸어갑니다. 선착장을 지나면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도시인 수영구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가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유명한 돼지국밥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25년에 미쉐린 빕구르망에 선정된 국밥집인데 가격도 한 그릇에 10,000원으로 적당했고 무엇보다 국물과 고기 모두 느끼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한정식 느낌의 고급스러운 돼지국밥을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안목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다시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번화한 도심길을 계속 따라가자 방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해변길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부산 3대 해수욕장 중 하나인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는 대형 호텔과 상업시설이 많이 있어서 훨씬 번화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하지만 광안리 해수욕장은 비교적 고층 빌딩이 적어서 정적인 감성을 느끼며 바닷가를 천천히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 너머로 커튼처럼 걸려있는 광안대교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광안대교는 그 길이가 무려 7.42km인 국내 최초이자 최장의 해상 복층 교량인데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 웅장함이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여기서 계속 광안리 해수욕장을 오른쪽에 두고 해변 끝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예방감 있는 해변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해수욕장 끝에 도착했네요. 여기서도 역시 오른쪽에 바다를 두고 쭉 걸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해변가 위쪽 난간에서 바다를 보면 물고기도 아주 잘 보이니 구경하고 가면 좋겠죠? 여기서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요트 투어를 할 수 있는 요트 델루나가 있어 바다 위로 다양한 요트가 지나가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요트를 타면 멋있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데 나중에 오면 이 체험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시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해변가를 지나 도로길을 따라가자 왼쪽에 통유리로 되어 있는 신기한 건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밀락동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인 밀락 더 마켓입니다. 밀락 더 마켓은 말 그대로 다양한 음식과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마켓인데요. 이 마켓의 가장 큰 특징은 앞부분이 통창으로 돼 있어서 방금 구경했던 광안리 바다를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창 앞쪽은 계단형으로 만들어져 개방감이 더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지 못하신 분은 이곳에서 멋진 오션뷰를 보며 끼니를 해결해도 좋겠죠?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시 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밀락 더 마켓을 지나 10분 정도 걸으면 이번에는 해변길이 아닌 잘 정돈된 도보를 걸으며 광안리 바다를 볼 수 있는 밀락 수변공원이 나옵니다. 분명 같은 바다지만 걸을 때마다 경치가 달라져서 정말 같은 바다를 걷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착각이 절로 드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5, 6도에서부터 희미하게 보였던 마린시티를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마린시티는 해운대구에 위치한 초고층 주거 및 상업 단지인데요. 과거 수영만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인공 지반 위에 세워진 곳이라고 하네요. 특히 72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인 해운대 아이파크를 구경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이제 마린시티와 광안대교를 옆에 두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갈매길 2-2 코스 종점이 나옵니다. 그럼 계속 걸어볼까요? 나머지 구간은 걷기 쉬운 데크길로 돼 있어서 마지막까지 바다를 구경하며 걷는 여행을 즐기기 참 좋았습니다. 계속 데크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밀락교가 나오는데요. 밀락교를 지나 앞으로 가면 갈매길 2-2 코스 시작점 스탬프 찍는 곳이 나옵니다. 그렇게 약 4시간가량의 갈매길 2-2 코스 걷는 여행이 마무리됐는데요.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됩니다. 저는 밀락교를 머리 위에 두고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 아파트 단지를 쭉 따라가면 나오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정류장 이름은 센텀 비치 프루지오이며 여기서 41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구간이 해안 절경인 갈매길 2-2 코스 걷는 여행을 마치고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왔습니다. (11.4km의) 모든 구간이 아름다운 해안 절경으로 가꾸어진 갈매길 2-2 코스. 이 길을 걸으며 감상할 수 있었던 올레길 부럽지 않은 풍경과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심 속 풍경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매길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